여러분 혹시 생활비 한 달에 얼마 정도 사용하시나요? 혹시 부족하거나 빠듯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아, 왜 이렇게 항상 돈은 부족하지? 생활비는 왜 이것밖에 안 남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번 영상은 다래끼가 나버린 눈 때문에 얼굴 상태가 영 엉망이라서 부득이하게 촬영을 하고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못 봐주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의 얼굴이 아니라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영상도 알차다 알차.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 모으기, 저축 이럴 때 정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정지출, 변동지출이잖아요. 고정지출이라는 거는 내가 매달 또는 매년 나가야 하는 금액을 알고 있거나 일정하게 나가는 금액이고, 변동지출이라는 것은 내 통제 밖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죠. 그래서 오늘은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동지출이 과연 진짜 변동지출인지, 내가 정말 저축할 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없을 수밖에 없는 내 습관 때문인 건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자고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 여윳돈과 종잣돈이 더 늘어나고 생활비가 진짜 많이 남을 거예요.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돈 모으고 싶다면 이 소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생활비에서 없애야 하는 항목 첫 번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차입니다. 자동차라는 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수단일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직업에 따라서 반드시 자동차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자동차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차입니다. 내 나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타줘야지. 에이, 내가 지금 회사에서 연차가 얼마나 되고 직급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타줘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며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마음을 저도 100%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자존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무리하게 차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남의 눈이 신경 쓰여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과하게 지출한다는 거죠. 저는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또는 후배가 더 좋은 집을 구매했다고 하면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더 무리해서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잘난 걸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결국 나한테 남는 건 무엇일까요? 더 늘어난 대출이자, 원리금, 차 유지비, 보험료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만약 이런 것들이 다 감당이 가능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도 되죠. 충분히 넉넉해서 내 돈으로 내가 내 차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무리를 해서 내가 차를 사는 거라면 저는 당장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소비를 하고 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행복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대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존심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행복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나의 행복을 원하면서 그와 반대인 자존심을 세우는데 소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 생활비에서 없애야 하는 항목 두 번째는 고가의 신혼용 가전 가구입니다. 제 주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청년들의 결혼 비율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혼할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제가 2번 이상 결혼식을 가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결혼 비율이 줄었다는 사실을 체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나이가 점점 차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여튼 결혼을 하게 되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살 집도 구해야 하고 웨딩홀도 잡아야 하고 스드메 촬영,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하고 큼직큼직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신혼집의 가전 가구에 너무 힘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이, 그래도 신혼인데 새 거 해야지, 좋은 거 해야지, 바꿔야지. 이 신혼이라는 두 단어를 넣으면 뭐든 다 합리화가 되고 다 해야겠더라고요.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제 주변 결혼한 친구들, 동기들, 선배님들만 보아도 가전가구는 처음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해도 바꾸게 되는 일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특히 이사를 가게 될 때라든지 아이가 생긴다든지 내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가전가구를 버리거나 교체를 해야 하거나 그런 일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가전가구는 가성비 있는 제품, 꼭 필요한 제품만 집에 들이고 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더 채워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낀 돈으로 앞으로 부부가 될 새 신부, 새 신랑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신혼여행지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결혼 사진이나 영상을 좀 더 남겨보거나 아니면 요즘은 해외에서도 스냅 촬영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 찍어서 남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혼여행을 해외로 간다고 하면 정말 멋진 명소에서 스냅 촬영을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두고두고 부부 둘만의 평생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데 소비를 오히려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냐, 얼마나 고가의 가전 가구를 샀냐 이런 게 아니라 추억과 사진 동영상이 남는 것이라 생각해서 돈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보내고 싶은 저의 바람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후 커피인데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이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과하다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점심값은 요즘 대충 10,000원 선에서 해결하죠. 그리고 난 다음 거의 국룰처럼 팀원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요. 왜? 커피를 먹어야 하니까. 밥 먹고 카페인이 꼭 들어가줘야 하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사람에게 몰빵을 해주는 거죠. 그 커피 값이 3만원, 4만원 넘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가위바위보에서 진 당사자가 내가 아니면 공짜로 얻어먹는 거니까 좋죠. 근데 이걸 자주 하다 보니까 꼭 한 번 이상은 내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심에 사용하는 돈이 4만원, 5만원인데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사랑을 언제나 듬뿍 받는 스타벅스에서 사 먹으면 돈이 더 많이 나오겠죠. 물론 재미로 하는 것이지만 그 빈도수가 너무 작고 금액이 크다면 내 주머니 사정에 문제가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진다면 조금 자제하거나 커피를 덜 마시려고 노력을 해보면 돈 모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생활비에서 없애야 하는 항목 네 번째는 만남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출을 가장 많이 할 때가 누군가와의 만남을 가질 때인 것 같아요.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거나 돈을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까우니까 만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 내 목표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가는 그 모임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만남 횟수도 줄여보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저도 사람을 좋아하는 정 많은 인간인지라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극단적인 말이 아니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심심해서 할 거 없어서 그 자리에 빠지면 소외당할 것 같아서 참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그 모임 갔다 오면 기만 빨리고 돈과 감정 낭비만 있는 곳에 내가 굳이 참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런 관계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로운 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깨닫고 난 후로부터
만남과 모임이라는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확 줄였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늘어나고 오히려 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축을 더 할 때도 있었고 저를 위한 투자 비용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 자기계발 모임에 들어간다든지 내가 관심 있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모임과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줄이면 돈도 아껴지지만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는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핸드폰 비용인데요. 에이, 요즘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 비용을 어떻게 줄여? 나 데이터도 많이 쓰고 전화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핸드폰 비용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핸드폰 요금을 한 달에 10몇만 원? 이렇게 내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현재 핸드폰 요금을 한 달에 0원, 공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 무제한, 전화 문자 무제한인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알뜰폰 덕분이에요. 알뜰폰이라고 하면 그거 나이 많은 어리신 분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야? 데이터도 얼마 안 되고 통화도 한 달에 몇 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걸 알뜰폰이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알뜰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드리자면 알뜰폰이라는 건 핸드폰 종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금제를 의미하고 KT, LGU+, SK 통신망을 그대로 빌려와서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알뜰폰은 요금도 훨씬 저렴한데 약정이 없어요.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한 번씩 영원 요금제 이벤트도 하기 때문에 이때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타면 더 이득이겠죠. 물론 내가 현재 기존 통신사에서 물어야 하는 약정과 기간을 비교해 보셔야겠지만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탔을 경우에 유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탄 거랍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핸드폰을 가장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공기계를 일시불로 사서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한다 이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한 달에 나가야 되는 생활비가 확 줄어들죠. 마지막으로 6번째는 명품인데요. 명품을 사지 마세요. 이런 걸 왜 삽니까?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명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비싼 것은 비싼 이유가 있고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있는 거겠죠. 저도 나중에는 명품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 살 거냐? 내가 이 명품을 사도 내 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을 때, 그때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활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소비에 명품을 넣은 이유는 내가 여력이 되지 않는데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명품 시계나 가방, 신발 등과 같이 희소성 있는 물품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그 값이 올라서 이걸 재테크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여력이 되지 않는데 무리해서 할부로 명품을 사시는 분들은 내 나이에 이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남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던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 하나는 있어도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사버립니다. 결국에 명품을 사는 이유가 남의 눈을 의식해서 또는 충동 구매로 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는 건 결국 잠시 잠깐의 만족, 부족한 나의 생활비, 매달 나가는 카드값 뿐이죠. 아까 말한 첫 번째 항목인 자동차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구매하면 어떨까 살짝 제안해 볼게요. 내가 르 땡땡똥, 샤땡, 굿땡, 디땡 이런 명품을 너무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홧김에 카드를 확 긁어서 할부 처리를 하지 말고 그 금액만큼 모은 후에 산다고 생각하고 차곡차곡 다달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통장 하나를 아예 이름을 붙여서 따로 관리하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선물용 통장, 명품 통장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모은 그때도 내가 가지고 싶다면 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무 갖고 싶었다는 증거고 돈도 모았으니까요.
저는 아직은 명품을 사면 생활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명품에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난 아직 이걸 살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다. 제가 저의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겠죠. 언젠가는 명품 한두 개를 사도 무리가 없을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나의 여유로워질 통장을 위해서 변동 지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생활비에서 오늘 말해드린 항목들은 꼭 한번 줄여보시고 돈을 모으려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